그 지금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방식 뭐 요 얘기들도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정비 계획이 확정된 리모델링 단지는 좀 앞으로 수립될 도시계획에 좀 제외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주민 입장에서 뭐 사업 방식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부담금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단지마다 어쨌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고, 또 사업 진행 속도도 좀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상당수는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아니면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같은 공사 분당 확정 이주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신도시 통합 개발을 좀 위해서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제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개발 과정에서 여러 주체 간에 좀 갈등이 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발표에는 이거를 조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컨트롤 타워가 이 중재 기능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일기 신도시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좀 더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질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순번 제의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세부안을 확정해서 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효성 있습니까? 저는 네. 뭐 철저하게 네. 제가 오늘 뭐 제 개인보다는 네. 어떤 시민 단체 예, 좋습니다. 보니까 예, 그 입장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수익 관련된 부분을 해주겠다. 두 번째 이제 규제. 근데 두 개 다 컨디션이 달려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속도인데. 자, 이 맨 마지막에 속도에 관련된 부분과 이 대규모 블록 사업을 묶어놓으면 실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재건축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속도가 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게 바로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좋죠. 이 블록 사업이라는 거를 한다면 왜 좋냐면 도시가 다 정비 플러스 개발이 끝나고 나면 외관상이나 층이나 미관상으로 너무너무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이 내용이 부합합니다. 그래서 나대지, 건물이 없거나 새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이런 곳에서는 이거를 마음껏 그릴 수 있습니다. 왜? 국가가 이미 어떤 시행사, 뭐 도시공사가 됐든 통해서 다 매입을 했고 수용을 했고 마음껏 그릴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유재산이 다 묶여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어드밴티지를 할게,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면은 진행이 어려워라고 한다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열심히 스케치를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가 과정이 들어가. 이거 조합 설립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인가 과정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분들도 층 따라, 향 따라, 평수 따라 거기에 대한 그 종전가액의 간평 때문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관리 처분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단지별로 이게 지금 묶여 있다. 거기에 이제 해당 마스터로 통합 관리자를 한 명 세워서 이분한테 소위 말해서 통합 그 특별 지정 해제 권한까지 주겠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대들이 우리가 하는 매뉴얼대로 가지 않거나 혹은 어떤 저해 요소가 보이면 언제든지 버튼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느껴지고요. 그거는 또 하나의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한 개 단지가 단독으로 해서 만약에 일정 세대 이상 뭐 기부 체납을 하고 공공기여를 했으면 그 단지도 특별 정비구역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형평성이 맞는 거고, 두 개 단지가 됐든 세 개 단지가 됐든 그게 순수하게 정말 그 단지들이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려면 고통분담해야 돼, 책임하에 가야 돼,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 정권에 대해서 만약에 재건축에 대해서 도시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니까 조합 설립까지는 어쨌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요식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백업이라든지 크로스 체크해서 뭐 좀 리스크가 되는 것들을 배제시키고, 물론 아마 3월이든 2월 말이든 간에 추가적인 실시계획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항상 걱정을 하게 자꾸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본다면 블록형 통합 정비 사업은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컨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조금 더 토의할 필요가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통합 단지만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별 단지들도 거의 합당한 거를 조건을 충족을 하면 똑같이 적용해야지 형평성과 좀 뭐랄까요 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